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평화롭던 하와이 진주만에 6척의 항공모함과 400여 대의 함재기를 동원한 일본의 기습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4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미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과 일본에 대한 두 발의 핵폭탄 투하, 그리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시 국력 차이가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패배가 뻔한 도박을 해야만 했을까요? 답은 자원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석유와 철강 등 전쟁 수행의 필수재 수출을 중단하자 일본은 인도네시아 유전을 탈취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와 자원 문제가 한 국가의 운명을 패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를 목격한 대한민국 초기 지도자들의 통찰은 남달랐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생존할 길은 오직 에너지 자리뿐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나라는 폐허였지만 정부는 원전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금쪽 같은 외화를 쪼개 미국으로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당시 학력고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재들은 의대가 아닌 서울대 물리학과로 향했습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키워진 이 원자력 1세대들은 불가능해 보이던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의 전기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리는 반도체 산업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수많은 수출 기업들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에너지 판도는 급변했습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은 세계 전략의 틀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중동의 석유에 목매지 않게 된 미국은 국제 정치와 경제적 우선순위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숙제가 인류에게 던져졌습니다. 탄소 저감 정책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를 가진 국가에게는 가혹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요동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의 90%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물론 풍력 터빈의 핵심인 히토류 자석 역시 중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 혼자 감당할 정도입니다. 아리백 같은 규제가 사실상 중국에게는 유리한 놀이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중국조차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원전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현재 40여 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 중이며 매년 10기씩 추가 승인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24시간 무탄소 전원은 결국 원자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독일은 러시아의 저렴한 천연가스 유혹에 빠져 노드스트림 2 건설을 강행하며 미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신기루를 깨뜨렸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무너지자 LNG 가격은 폭등했고 탈원전을 외쳤던 국가들은 다시 원전 건설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전은 발전 원가에서 연료인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즉 외부 정세가 요동쳐도 전기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방어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건설이 중단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중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수많은 숙련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챗GPT로 대두되는 생성형 AI 열풍입니다. 거대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물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직접 원전,
기업과 계약을 맺고 SMR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라는 미래의 산업을 돌릴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뒤늦게나마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동서해안 전력 고속도로를 구축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의 긴 건설 기간과 거대 비용,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킬 차세대 기술,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SMR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거대한 냉각수가 필요 없어 내륙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인구 230만의 소도시 전력을 일기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실 SMR 기술은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에 들어가는 일체형 원자로와 매우 흡사합니다. 아직은 경제성과 기술적 난제들이 남아있지만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원전 기자재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의 두뇌라 불리는 계측 제어 시스템, MMIS를 독자 개발한 우리 기술 같은 기업들이 SMR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80년 전 자원 부족으로 극단적인 전쟁을 선택했던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과 AI 산업의 폭발적인 수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원자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거 수재들이 밤을 지새우며 일궈낸 원전 기술이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을 향한 우리 기업들과 인재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오늘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